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참 좋아하시는데, 근데 또 혈당 걱정이나 보관 때문에 좀 망설이게 되는 과일 이야기 좀 깊이 해볼까 합니다. 네, 과일, 비타민, 섬유소 진짜 풍부하죠? 근데 또 당분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자료들, 건강 정보나 커뮤니티 의견 같은 걸 싹 모아봤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과일을 더 건강하게 또 현명하게 즐길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죠. 좋습니다. 오늘 자료들을 보니까요. 과일 섭취랑 혈당 관리, 이 균형점을 어떻게 잡을지, 그리고 생각보다 잘 모르는 그런 보관 팁까지 좀 꼼꼼하게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가장 먼저 제일 궁금한 거요. 당뇨가 있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하면 과일 진짜 피해야 하나요? 대한당뇨병학회 자료 같은 걸 보면 꼭 그런 건 아니라고 하던데요? 아, 네, 맞아요. 피해야 하는 건 아니고요. 핵심은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떤 종류를, 그리고 언제 먹느냐, 이 세 가지죠. 어떻게 먹느냐. 네, 과일 속 과당이 혈당에 영향을 줄 수는 있어요. 특히 너무 많이 먹으면 이게 간에서 지방으로 바뀌면서 인슐린 저항성을 높일 수도 있거든요. 이건 좀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식품 교환표 이런 기준 같은 게 있는 거네요. 사과는 한 13개, 바나나는 반 개, 이 정도가 권장량이라고. 네, 그런 기준이 있죠. 근데 요즘 과일들이 워낙 달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기준보다 양을 조금 더 줄이는 게 좋다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하긴 요즘 과일 정말 달죠? 그럼 하루에 한두 번 정도 적당량만 먹는 게 중요하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혈당 지수, GI라고 하죠. 이 GI가 낮은 과일을 고르는 것도 방법이에요. GI요. 그게 낮은 과일이 어떤 게 있죠? 대표적으로 체리가 한 22 정도 되고요. 자몽 25, 사과 36, 배 38, 이런 것들이요. 베리류도 대부분 낮고요. 이런 애들은 혈당은 좀 천천히 올리거든요. 아하, 천천히. 네, 반면에 망고나 포도, 바나나, 수박, 파인애플 이런 것들은 좀 GI가 높거나 과당 자체가 많아서 양 조절이 꼭 필요하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좀 흥미로운 정보가 있어요. 보통 과일은 밥 먹고 나서 디저트로 먹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식사 한 30번 전에 먹는 게 오히려 혈당 관리에 더 좋다고요? 이게 왜 그런 거죠? 네. 그게 식전에 과일을 먹으면요. 일단 포만감이 좀 들어서 전체 식사량을 좀 줄일 수가 있고요. 먼저 배가 좀 부르니까. 네. 그리고 과일 속 섬유질이 다음에 먹는 음식의 혈당 상승 속도를 좀 완만하게 해주는 효과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릭 요거트 같은 단백질이랑 같이 먹으면 더 좋다는 팁도 있고요. 와, 식전 과일이라? 이거 한번 해봐야겠네요. 자, 그럼 혈당 걱정은 좀 덜었고요. 이제 이 맛있는 과일들 신선하게 보관하는 법 좀 알아볼까요? 무조건 냉장고에 넣는 게 좋은 건 아니라고 들었어요. 맞아요. 특히 그 열대 과일들 있잖아요. 바나나, 망고, 파인애플 같은 거요. 네. 얘네들은 낮은 온도에 두면 저온장애, 그러니까 냉해를 입기가 쉬워요. 그럼 오히려 품질이 떨어지고 까맣게 변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바나나 냉장고에 넣으면 금방 까매지는 거였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과일들은 그냥 실온에 두셨다가 먹기 직전에만 잠깐 차갑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하, 그럼 반대로 사과나 배, 포도 같은 건요. 이건 냉장고에 넣는 게 맞죠? 네, 그런 온대 과일들은 냉장 보관이 좋고요. 특히 김치 냉장고처럼 온도는 0도에 가깝고 습도는 높은 환경, 그게 최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김치 냉장고. 근데 사과는 좀 조심해야 한다면서요? 네, 사과. 이게 에틸렌 가스라는 걸 많이 내뿜거든요. 식물 노화 호르몬 같은 건데. 에틸렌가스. 네. 이게 주변의 다른 과일이나 채소를 막 빨리 익게 만들거나 심하면 상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과는 꼭 따로 가능하면 밀봉해서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꼭 따로 보관해야겠네요. 그리고 블루베리 같은 건 얼려도 영양소가 괜찮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블루베리 같은 일부 과일은요. 냉동했을 때 오히려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더 잘 보존되거나 심지어 늘어난다는 연구도 있어요. 오, 신기하네요. 네, 냉동이 산화효소 활동을 늦춰서 영양 손실을 줄이는 거죠. 근데 한번 녹인 걸 다시 얼리는 건 안 좋아요. 세균 번식 위험이 있으니까요. 재냉동은 피해야 한다. 알겠습니다. 종류별로 보관법이 정말 다르네요. 자, 마지막으로요. 매번 그냥 생과일만 먹으면 좀 지루할 수 있잖아요. 설탕 없이 과일을 좀 더 건강하게 즐기는 레시피 아이디어 같은 것도 있던데요. 네, 몇 가지 간단한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저당 스무디. 스무디 좋죠. 네. 예를 들면 블루베리랑 아보카도를 같이 갈면 포만감도 있고 항산화에도 좋고요. 라즈베리랑 키위는 식이섬유랑 비타민 C가 풍부하고요. 오이랑 그린애플은 칼로리 낮고 상큼하고요. 오, 조합이 괜찮네요. 두 번째는 구워 먹는 거예요. 사과나 배에 시나몬 가루 살짝 뿌려서 굽거나 복숭아 같은 거 그릴에 구우면 설탕 없이도 단맛이 확 올라오거든요. 구운 과일도 맛있죠.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다른 음식이랑 같이 먹는 거예요. 플레인 요거트나 코티지 치즈에 베리류 얹어 먹거나 샐러드에 딸기나 사과 넣는 식으로요. 아, 곁들여 먹기. 네. 마지막으로 제일 간단한 건 얼려 먹는 거. 특히 포도 얼린 거야. 그 자체로 아이스크림 대신 먹기 좋잖아요. 맞아요. 냉동포도 저도 좋아해요. 와, 정말 방법이 다양하네요. 스무디, 구워 먹기, 곁들여 먹기, 얼려 먹기까지. 설탕 없어도 충분히 맛있게 즐길 수 있겠어요. 그럼요. 자, 오늘 과일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점이나 몰랐던 점들, 그리고 제대로 즐기는 방법까지 쭉 알아봤습니다. 핵심은 그거네요. 과일 자체는 좋은데 종류나 양, 먹는 시간 같은 걸 현명하게 선택하고 또 보관도 잘하고 다양하게 먹는 방법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의 식단에는 오늘 나온 정보들을 어떻게 한번 적용해 보실 수 있을까요? 여기서 제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오늘 저희가 생과일이랑 주스가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것, 또 냉장 보관, 냉동 보관이 영양소에 주는 영향도 살펴봤잖아요. 네, 그랬죠. 그렇다면 우리가 간식이나 요리에 종종 쓰는 말린 과일은 어떨까요? 과일을 말리는 과정이 당분 농도나 우리 몸의 혈당 반응에는 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혹시 평소에 즐겨 드시는 말린 과일이 있다면 그 영양적인 특징이나 혈당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한 번쯤 탐구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질문을 다음 탐구를 위한 좀 흥미로운 출발점으로 남겨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할까 합니다.